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엄마가 물 안에서 울고 있어요. 아이의 작은 손에 들린 그림 한 장. 말수는 손이 덜덜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나갔고 아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죠. 남겨진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말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몸에 밴 습관은 어쩔 수 없었죠. 부엌으로 나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26살에 시집와서 벌써 40년. 이 집에서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선영이 머리를 질끈 묶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모습이었죠.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뱄지 뭐. 하준이 도시락 싸야지. 선영은 잠깐 말순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둔 듯한 표정이었죠. 말순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못 본 척하며 도시락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김치볶음밥. 손주가 좋아하는 것들로 알차게 채웠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도 좀 쉬셔야지. 아이고, 괜찮아. 내가 할 일이 이거라도 있어야지. 그 나이 땐 다 바쁘지. 너도 회사 늦겠다. 선영은 더는 말하지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곧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죠. 말수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늘 이렇게 짧고 건조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조심하는 사이였죠. 아들 경수가 잠옷바람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죠. 엄마, 커피 좀. 응, 잠깐만. 말수는 커피포트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펼쳐들고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홀짝였죠. 선영이 정장을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죠. 먼저 나갈게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말순의 인사에 선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경수는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는 없었죠. 말수는 식탁을 치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는데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선영이도 힘들겠지. 그래도 말 한마디만 따뜻했으면. 하준이가 잠옷을 입은 채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7살 손주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할머니, 굿모닝. 아이고, 우리 하준이 일어났구나. 세수하고 와. 밥 먹어야지. 하준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시 몸을 비볐습니다. 말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이 아이만 있으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경수는 양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하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후 말수는 빨래를 시작했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점심때가 되자 혼자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막장 드라마가 흘러나왔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수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현실이 더 막막한데 드라마까지 그런 걸 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다림질을 했습니다. 경수의 와이셔츠, 선영의 블라우스, 하준이의 유치원 체육복.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다렸죠.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진 옷들을 보며 작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말순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며 말순은 선영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습니다. 양념이 잘 배도록 오래 끓였죠. 밑반찬도 새로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며느리가 맛있다고 한마디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으면서요. 하지만 저녁 식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었고 경수는 텔레비전만 보며 젓가락질을 했죠. 하준이만 할머니, 갈비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말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식사가 끝나고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해서. 그래, 들어가. 과일 깎아놨으니 나중에 먹어. 선영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수도 곧 거실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죠. 말수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어두운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하준이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죠. 한 코 한 코 뜨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지만 가족과 나눈 대화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이게 가족일까? 말수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 역할이 이렇게 외로운 건지 며느리였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시어머니도 나름의 외로움이 있었겠구나 싶었죠. 안방에서 경수와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언성이 높아지는 걸 보니 또 싸우는 모양이었죠. 말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는데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수는 하준이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주는 곤히 잠들어 있었죠. 이불을 덮어주며 말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방문을 닫고 나오며 말수는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이게 말순이 아는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말순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선영이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그것도 큰 가방을 들고 말이죠.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며느리를 돌아봤죠. 선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싶을 정도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니? 어디 아파? 아니요, 아픈 건 아니고요. 선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에 내뱉듯이 말했죠. 저 잠시 친정에 가 있으려고요. 말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에 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선영의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큰 가방이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친정에? 얼마나 있다 올 건데?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선영은 말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황급히 따라 나갔죠. 잠깐, 선영아.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봐. 경수랑 싸웠니? 선영은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죠.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이혼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하준이는 곧 데려가겠습니다. 그 짧은 메모를 남기고 선영은 문을 나섰습니다. 말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다급히 문을 열고 나갔지만 선영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죠. 선영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말순의 외침은 닫힌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맨발로 복도에 서 있던 말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죠. 신발장 위의 메모가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무슨 일이냐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아들에게 건넸죠. 경수는 메모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선영이는? 방금 나갔어. 친정 간다고. 경수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 라이터를 제대로 켜지 못하더니 결국 담배를 입에 문 채로 현관으로 나갔죠. 말수는 아들을 불렀지만 경수는 대답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엄마는 회사 일찍 갔어. 하준아, 세수하고 밥 먹자.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주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준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죠. 아이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나 봅니다.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보낸 후 말수는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설거지를 하다가도 멍하니 싱크대만 바라보고 빨래를 개다가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점심 무렵 경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며칠 출장 가야 해. 출장? 갑자기 무슨 출장이야? 회사 일이야. 하준이 좀 부탁해. 잠깐, 경수야. 선영이는 연락됐니? 이게 무슨 일이니? 나중에 얘기해. 끊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죠.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말순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오후에 선영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저 경수 엄마예요. 혹시 선영이 거기 갔나요? 네, 아침에 왔어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네요. 혹시 잠깐 바꿔주실 수 있나요? 선영이가 지금은 통화하기 싫다고 하네요. 좀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말수는 더 이상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돈과의 통화를 끝내고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아파트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말순의 일상도 저렇게 평범했는데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죠. 우리 하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무슨 그림? 가족 그림이요. 하준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던 말수는 숨이 멎는 듯 했죠. 보통 아이들이 그리는 밝고 화목한 가족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하준아, 왜 집을 까맣게 칠했어? 그냥요. 하준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아이의 마음속에도 이미 무언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경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말수는 하준이와 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갈비찜이 남아 있었지만 입맛이 없어서 간단히 라면을 끓였죠.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일 때문에 늦을 거야. 엄마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준이는 더 묻지 않고 라면을 후루룩 먹었죠. 아이가 눈치로 알아차린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준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온 말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선영이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무엇을 못 견딘다는 걸까요? 시어머니인 자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수와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말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경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어디 있다, 이제 와. 친구 만났어요. 선영이한테 연락은 했니? 내일 얘기해요. 피곤해요. 경수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붙잡고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말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혼자가 된 말수는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죠. 이 집이 이렇게 썰렁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있어도 외로웠는데 이제는 정말로 텅 빈 것 같았죠. 창밖을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내쉬며 또다시 부엌으로 향했죠. 무너진 일상이라도 하준이를 위해서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아침을 준비하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집은 언제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선영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수는 정말로 출장을 갔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전화를 해도 짧게 나중에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하준이와 단둘이 지내며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선영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수는 정말로 출장을 갔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전화를 해도 짧게 괜찮아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하준이와 단둘이 지내며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아침마다 하준이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말수는 그때마다 엄마는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점점 불안해져 갔죠. 그날 오후 경수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엄마, 하준이 좀 맡아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 어디 가려고? 회사에서 지방 발령 났어요. 한 달 정도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말수는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발령이라니. 하지만 경수의 표정은 단호했죠. 경수야, 지금이 무슨 때라고 출장을 가니? 선영이랑은 얘기했어?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경수는 차갑게 말하고는 하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을 안고 나왔죠. 하준이는 아빠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그래, 우리 하준이. 아빠가 일 때문에 좀 멀리 가야 해.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아빠도 엄마처럼 안아요? 경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경수가 떠나고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준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그림을 그렸죠. 말순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어두운 색의 그림들 뿐이었습니다.
까만 집, 회색 하늘, 혼자 서 있는 사람들. 어느 날 저녁 하준이가 식탁에 그림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말수는 그릇을 놓을 뻔했죠. 집이 불타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크레파스로 격렬하게 칠해진 불꽃들, 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 한 명은 울고 있었고, 한 명은 등을 돌리고 있었으며, 한 명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죠. 하준아, 이게 뭐야? 우리 집이에요. 왜 집에 불이 났어? 하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건 나, 이건 엄마, 이건 할머니예요. 아빠는? 아빠는 없어요. 말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7살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아이의 마음속에서 집은 이미 불타고 있었고 가족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 아이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죠. 그러다가 유치원 연락장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이 쓴 메모가 있었죠. 하준이가 요즘 자주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림만 그려요. 한번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른들은 자기 일에만 급급했던 거죠. 연락장을 더 넘기다가 보육교사와 주고받은 상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하준이가 오늘 우리 집이 불타서 엄마가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불이 난 건 아니고 집이 무섭고 숨막히는 공간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 집이 아이에게는 불타는 집이었다니, 숨막히는 공간이었다니, 며느리가 더는 못 견디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유치원에 하준이를 데려다 주며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하준이가 요즘 어때요? 하준 할머님, 사실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연락이 잘 안 되셔서 하준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림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요. 집에서도 그래요. 무슨 일인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정에 변화가 있었나요? 아이들은 민감해서 부모님의 감정을 다 느끼거든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덧붙였죠. 하준이가 며칠 전에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운다고 했어요.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아니에요. 하준이 때문이 아니에요. 말수는 황급히 부인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영아, 하준이가 힘들어해. 한 번만 와서 아이를 봐줘.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른들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아이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말이죠. 저녁에 하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순이 먼저 제안했죠. 할머니랑 같이 그림 그릴까? 네. 하준이는 오랜만에 밝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도화지에 집을 그렸죠. 하얀 벽, 빨간 지붕, 노란 창문들. 우리 예쁜 집 그려볼까? 하준이도 따라 그렸습니다. 하지만 곧 까만 크레파스를 들더니 집 위에 구름을 그렸죠. 비가 내리는 구름이었습니다. 하준아, 비가 오네? 네. 집이 슬퍼서 비가 와요. 집이 왜 슬퍼? 사람들이 없어서요. 말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할머니 품에 폭 안겼죠. 할머니는 있잖아. 하준이도 있고. 근데 엄마 아빠는 없어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이미 알고 있는 거겠죠. 엄마 아빠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밤이 되어 하준이를 재운 후 말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봤죠. 그리고 하준이가 그린 불타는 집 그림도 함께 놓고 봤습니다. 이 집이 정말 불타고 있었던 걸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요? 말수는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죠. 이 도시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말순의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불타는 집처럼 뜨겁지도 않고 그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말순은 일어나 하준이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죠. 엄마, 가지마. 말순은 아이 곁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어른들의 문제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말순 혼자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불타는 집을 혼자서 끌 수는 없는 법인데 말이죠. 말순은 하준이가 그린 불타는 집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마음속 풍경이 이렇게 참혹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하준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보육교사가 써준 상담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죠. 집이 무섭고 숨막히는 공간이라는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말수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았죠. 점심 무렵 하준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오늘 하준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울었어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요. 말수는 하준이가 그린 불타는 집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마음속 풍경이 이렇게 참혹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하준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보육교사가 써준 상담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죠. 집이 무섭고 숨막히는 공간이라는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말수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았죠. 점심 무렵 하준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준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울었어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요. 울었다고요? 네. 그리고 점심도 거의 안 먹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만 반복해서 일찍 하원시켜도 될까 해서요. 말수는 서둘러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하준이는 보건실에 누워 있었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준아, 괜찮아? 할머니. 하준이는 할머니를 보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수는 아이를 꼭 안았죠. 작은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게 놓치면 안 될 것처럼 꽉 쥐고 있었죠. 하준아,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이 울었다고 하던데. 친구가 엄마랑 소풍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엄마랑 가고 싶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우유를 타주었죠.
아이는 우유를 마시며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나 싫어해요? 아니야. 엄마가 하준이를 제일 사랑해. 그럼 왜 안 와요? 말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있다고 어떻게 7살 아이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준이가 가방에서 또 다른 그림을 꺼냈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린 것 같았죠.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빨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빨간 비는 뭐야? 불이 녹아서 비가 됐어요. 불이 왜 녹아? 너무 많이 타서요. 말수는 그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준이는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 말수는 용기를 내어 하준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준아,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봤어?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봤어요. 밤에 소리 질러요. 무서웠구나. 네. 그래서 이불 속에 숨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준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불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하준이가 무서운 걸 몰랐어. 할머니는 안 무서워요. 할머니는 좋아요. 하준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말수는 아이를 꼭 안고 등을 토닥였죠. 그날 밤 하준이가 잠든 후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는 없었어요. 선영의 친정집 주소를 찾아 적었습니다. 내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하준이의 그림들을 모두 꺼내 펼쳐놓았습니다. 까만 집, 불타는 집, 빨간 비, 흩어진 가족들. 그림들을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니 더 명확해졌죠.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아이의 불안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수에게 문자를 보냈죠. 하준이가 많이 아파. 너라도 와야겠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도 보냈습니다. 하준이가 그린 그림 좀 봐. 제발 한 번만 와줘.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울고 밥도 안 먹어. 불타는 집 그림만 그려. 불타는 집이요? 그래. 내가 와서 봐야 해. 이건 심각해. 경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오겠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경수가 왔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하준이는 아빠를 보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우리 하준이 잘 있었어? 경수는 아들을 안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하준이의 그림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이거 봐. 하준이가 그린 거야. 경수는 그림들을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특히 불타는 집 그림을 볼 때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다 언제? 선영이 떠나고 나서부터야. 하준이가 집이 무서워서 엄마가 도망갔다고 했대. 경수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머리를 숙이고 있었죠. 아빠, 우리 집 왜 불타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경수는 아들을 바라봤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준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왜요? 아빠가 하준이를 잘 못 지켜줘서. 경수는 아들을 다시 꼭 안았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모두가 각자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경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선영이를 만나봐야겠어요. 하준이가 이런 줄 몰랐어요. 그래야지. 더 늦기 전에.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준이에게 말했죠. 하준아, 아빠가 엄마 데려올게.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진짜요? 응, 약속해. 하준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죠. 말순도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야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말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집을 다시 짓는 건 처음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래도 하준이를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더 이상 불타는 집을 그리지 않도록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말이죠. 경수가 떠난 후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과연 잘 될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그래도 하준이는 아빠의 약속을 믿고 한결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도록 경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현관문을 자꾸 쳐다보며 물었죠.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엄마도 같이 오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빠가 엄마 만나고 있을 거야. 밤 9시가 넘어서야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죠. 엄마,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선영이는 만났니? 문도 안 열어줘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말수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준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거실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럼 어떡할 거니? 내일 다시 와볼게요. 엄마 하준이한테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니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예요? 응. 아빠가 내일 온대. 오늘은 일이 있어서. 하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는 아이를 안아주며 달랬죠. 내일은 꼭 올 거야. 엄마도 데리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준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직접 선영의 친정집으로 향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한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가도 될까? 하지만 하준이의 그림들이 떠올랐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나야, 선영아. 어머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다시 말했죠.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얘기가 있어. 죄송해요. 지금은 하준이가 아파.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선영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간 말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영의 어머니는 없는 것 같았죠. 선영은 물을 가져다 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준이가 어떻다고요? 말수는 가방에서 하준이의 그림들을 꺼냈습니다. 불타는 집, 빨간 비, 흩어진 가족들. 선영은 그림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하준이가 그린 거야. 유치원에서도 울고 밥도 안 먹어. 집이 무서워서 엄마가 도망갔다고 하더라.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들여다보며 흐느꼈죠. 미안해 하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선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선영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경수 씨가 밤마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는 거, 물건 던지고 문 쾅쾅 닫고, 하준이가 무서워서 제 방에 와서
자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수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항상 제 편은 아니었어요. 맨날 참으라고, 남편이 힘들어서 그런다고. 저는 혼자였어요. 그 집에서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나는 그냥, 알아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계가 있었어요. 하준이가 벽에 대고 혼잣말하는 거 보고 무너졌어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까지 망가지겠다 싶어서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밤 하준이가 엄마 아빠 무서워라고 속삭이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무섭지 않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죠. 근데 하준이를 두고 온 게 더 지옥이에요. 매일 죄책감에 잠을 못 자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근데 돌아갈 용기가 안 나요. 그 집이 너무 무서워요. 선영아, 어머니, 저 정말 노력했어요. 그 집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경수 씨 기분 맞춰주려고. 근데 안 됐어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선영은 울음을 멈추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하준이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런데 가끔은 너무 아무것도 안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화로운 가족인 척 하려고. 말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겉모습만 유지하려 했던 게 사실이었죠. 미안하다. 내가 정말 많이 부족했구나.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다들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안 맞았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죠. 하준이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응. 보육교사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야. 선영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엄마예요. 아니야. 너도 너무 힘들었잖아. 이제라도 하준이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 어떻게요? 그 집에는 못 돌아가요. 경수 씨가 변하지 않는 한.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하준이라도 만나줘. 아이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해.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하준이 만나러. 정말이니? 네.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어요. 하준이한테는 제가 필요하니까.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첫걸음은 뗀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외면했는지, 평화로운 가족을 연기하느라 진짜 문제를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죠. 저녁에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엄마 만났어요? 말수는 놀랐습니다. 아이의 직감은 정말 무서울 정도였죠. 하준이는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요. 말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내일 엄마 온대. 진짜요? 응, 진짜야. 하준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말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불타는 집을 끄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그날 밤 하준이는 오랜만에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전히 집은 있었지만 이번엔 불이 없었죠. 대신 창문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준이는 현관으로 뛰어갔죠. 엄마다. 문을 열자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하준이는 망설임 없이 엄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선영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말수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하준이 그 사이에 많이 컸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괜찮아요. 엄마 왔으니까 괜찮아요. 모자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죠.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로 들어온 선영은 하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죠. 하준아, 이거 선물이야. 선영이 상자를 열자 작은 로봇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하준이는 신나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렸죠. 하준이가 할머니 매실차 한 잔만 가져다 드릴래? 엄마랑 할머니랑 잠깐 얘기해야 해. 싫어요. 엄마 또 가면 어떡해요? 안 가. 약속할게. 엄마 여기 있을게. 하준이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영과 말수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하준이가 많이 자랐네요. 그래. 키도 많이 컸어. 죄송해요. 정말로. 선영아,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 하준이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하준이가 쟁반에 차를 들고 왔죠. 조심조심 걸어오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엄마, 매실차 내가 탔어요. 고마워. 우리 하준이 정말 멋지다. 하준이는 다시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선영이 물었죠. 하준아, 요즘 유치원은 재밌어? 아니요. 왜? 친구들이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선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순이 말했죠. 하준이가 요즘 그림을 많이 그려. 하준아, 엄마한테 그림 보여줄까? 하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무서운 그림이에요. 괜찮아. 엄마는 하준이가 그린 거 다 좋아해. 하준이는 망설이다가 방에서 스케치북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그린 그림들이었죠. 선영은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준아, 이 불은 뭐야? 우리 집이 타고 있어요. 왜 타고 있어?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선영은 아들을 다시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하준이가 무서웠구나. 엄마, 이제 우리 집 안 무서워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말했죠. 하준아,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놨어. 가서 먹을까? 하준이가 부엌으로 가자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준이 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어떨까? 보육심리센터에 가보자. 경수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어제 너를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 문을 안 열어줬다며.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싸울까봐. 그래도 하준이 아빠잖아. 언젠가는 만나서 얘기해야지. 알아요. 그런데 무서워요. 또 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너한테 억지로 뭘 하라고 하지 않아. 하준이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 하준이가 과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요. 고마워. 선영은 과자를 받아 먹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이는 엄마가 없어질까봐 계속 곁에 붙어 있었죠. 하준아,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놀이터 갈까? 진짜요? 응. 오랜만에 그네도 타고. 하준이는 신나서 뛰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파트 놀이터로 나갔죠.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준이는 그네를 타며 깔깔 웃었습니다. 선영이 뒤에서 밀어주고 말수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죠.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높이 올라가요. 조심해. 너무 높이 가면 위험해.
괜찮아요. 나 이제 형아예요. 선영은 웃으며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말순에게 다가와 앉으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뭐가? 집을 나온 거요. 하준이를 두고. 너도 살아야 했잖아. 무너지기 전에. 그래도 엄마가 아이를 두고 가는 게 맞나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 모실 때 도망가고 싶은 날이 많았어. 못 견디겠다 싶을 때도 있었고, 그때 진짜 짐 싸서 나간 적도 있었어. 정말요? 응. 하룻밤 찜질방에서 자고 왔지. 근데 다시 돌아왔어. 애들 때문에.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어. 선영은 시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다들 각자의 짐이 있는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그때 하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미끄럼틀 타요. 그래, 가자. 선영은 아들 손을 잡고 미끄럼틀로 갔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놀이터에서 1시간쯤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준이는 피곤한지 엄마 품에 기대 있었죠. 엄마, 오늘 여기서 자요? 선영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엄마 오늘 여기서 자자. 진짜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 하준이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선영은 하준이를 목욕시켰죠. 오랜만에 엄마와의 목욕 시간에 하준이는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이 되어 하준이를 재울 시간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엄마, 동화책 읽어주세요. 그래. 뭐 읽을까? 이거요. 토끼 나오는 거. 선영은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는 엄마 품에 포근히 안겨 눈을 감았죠. 말수는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준이가 잠든 후 선영과 말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상담센터에 가볼게요. 하준이 데리고.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경수 씨도 만나볼게요.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네. 도망만 칠 수는 없어요. 해결해야죠.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방향은 잡힌 것 같았으니까요. 선영아,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네. 그런데 어머니. 응?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수는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해. 내가 너무 모른 척했어.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집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지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하준이와 함께 보육심리센터로 향했습니다. 말순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선영은 혼자 가보겠다고 했죠. 엄마로서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수는 집에 혼자 남아 청소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경수였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온 아들은 더욱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 선영이 왔다고 들었어요. 어제 왔어. 하준이 만나러. 지금 어디 있어요? 상담센터 갔어. 하준이랑. 경수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었죠. 제가 정말 못난 놈이에요. 경수야. 하준이가 그런 그림을 그릴 정도로 힘들어했는데 전 그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말수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석 달 전의 일이 떠올랐죠. 새벽 2시였습니다. 경수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선영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맨날 잔소리만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목소리 낮춰요. 하준이 깨요. 깨면 어때?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해?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가 탁자를 발로 찬 소리였죠. 그리고 하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그때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자신을 달랬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선영의 눈가에 든 멍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넘어졌다는 선영의 말을 그대로 믿은 척했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선영이가 절 용서해 줄까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경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사에 상담받으러 다녀왔어요. 알코올 의존증이래요. 말수는 놀랐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죠. 넉 달 전 선영이 부엌에서 울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경수 씨 좀 말려주세요.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요. 남자들이 다 그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한잔하는 거지. 근데 요즘은 도가 지나쳐요. 하준이한테도 소리 지르고 애 아빠가 혼내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 후로 선영은 말순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죠.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가 이렇게 됐어요. 선영이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준이가 무서워했겠죠? 치료받을 거니? 네. 이번 치료 프로그램이 있대요. 한 달 과정이에요. 그때 경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죠.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1시간 후 선영과 하준이가 돌아왔습니다. 하준이는 아빠를 보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다가가 인사했죠. 아빠. 하준아, 아빠야. 많이 보고 싶었어. 경수는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하준이는 몸을 빼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하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담사가 그러는데 하준이가 선택적 한묵증 초기 증상을 보인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한다고. 내 잘못이야. 그날 기억나요? 하준이 앞에서 접시 던진 날. 경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도 그날을 기억했죠. 2달 전이었습니다. 왜 맨날 잔소리야? 집에 오면 편하고 싶다고. 경수가 식탁 위에 접시를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하준이가 비명을 질렀죠. 아빠 무서워. 엄마. 선영이 하준이를 안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말수는 그때도 부엌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내가 끼어들면 더 커진다며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나도 상담받으러 다녀왔어. 알코올 의존증이래. 이번 치료받을 거야. 선영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선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너한테도 하준이한테도. 사과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하준이부터 생각해야죠.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일단 하준이가 안정을 찾는 게 먼저야. 선영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아셨잖아요. 다 보고 들으셨으면서. 말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선영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제가 몇 번이나 도와달라고 했어요. 경수 씨 좀 말려달라고, 하준이가 무서워한다고. 근데 어머니는 매번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라.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만 하셨죠. 나는 그저 뭐요? 못 본 척 하신 거죠.
평화로운 가족인 척하려고. 아니면 아들 편만 드신 거죠. 말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 아세요? 시어머니까지 저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고립됐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준이가 새벽에 제 방으로 와서 엄마 할머니한테 가면 아빠가 안 무서워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아, 엄마 탓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아니요. 어머니도 책임이 있어요. 방관도 폭력이에요. 말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줄 몰랐던 거죠. 어머니, 저 한 번은 진짜 죽고 싶었어요. 하준이 앞에서 경수 씨가 저한테 너 같은 년이랑 왜 결혼했나 하는데 어머니는 텔레비전 소리만 높이셨죠. 못 들은 척 하시려고. 정말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선영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별거예요. 당신이 치료받는 동안 저랑 하준이는 따로 지낼게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편을 들지 마세요. 하준이 편만 들어주세요. 그럴게. 약속해. 선영이 하준이를 데리고 떠난 후 경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다 망쳤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내가 내 편만 들면서 선영이를 외롭게 했어. 경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순도 함께 울었죠. 그날 저녁 말순은 혼자 앉아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외면했던 순간들,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려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자신도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죠. 어머니, 잘 도착했어요. 하준이도 잘 있고요. 다행이다. 그리고 선영아. 네. 오늘 내가 한 말 다 맞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전화 너머로 선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눈물이 나요. 앞으로는 정말 하준이만 생각할게. 너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울게. 전화를 끊고 말수는 하준이의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불타는 집.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죠. 그 불은 경수가 지른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부채질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수는 약속대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입원했고 선영과 하준이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죠. 말수는 일주일에 2번씩 하준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갔는데 오늘은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뭐 가져왔게? 하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가방에서 작은 화분을 꺼냈죠. 이게 뭐예요? 해바라기 씨앗을 심은 거야. 하준이가 키워보는 거야. 꽃이 피어요? 응. 잘 돌보면 예쁜 꽃이 필 거야. 하준이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하준아, 매일 물 줘야 해. 할 수 있어? 네. 잘 키울게요. 말수는 하준이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불타는 집 그림도 더는 그리지 않았죠. 어머니, 매실차 한잔 하실래요? 선영이 부엌으로 가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준이는 화분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하준이가 많이 좋아졌네. 네. 상담 선생님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대요. 말도 많이 늘었고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선영이 차를 내오며 앉았습니다.
어머니, 경수 씨는 어때요? 어제 면회 갔었어. 많이 나아졌더라. 의사가 그러는데 치료 의지가 강하대. 그래요? 응. 매일 일기 쓰고 집단 상담도 열심히 참여한대. 너랑 하준이 사진 보면서 버틴다고 하더라. 선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경수 면회 가볼 생각 없니? 아직은요. 하준이가 먼저예요. 그래. 서두르지 마. 그때 하준이가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거 봐요. 새로운 그림이었습니다. 집이 있고 해가 떠 있고 꽃들이 피어 있었죠. 무엇보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네. 아빠도 있어요. 아빠 병원에서 나오면 같이 살 거예요. 선영과 말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가족의 재결합을 꿈꾸고 있었죠. 하준아, 그런데 아빠가 나와도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어른들은 때로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거든. 하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순이 끼어들었죠. 하지만 아빠는 하준이를 항상 사랑할 거야. 같이 안 살아도 자주 만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약속해. 일주일 후 경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선영에게 쓴 편지였죠. 말순이 전해주러 왔습니다. 읽어볼래? 선영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선영아,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하준이한테도.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술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 다 내 책임이야. 매일 하준이가 그린 불타는 집 그림을 생각해. 내가 우리 집을 불태웠구나.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 알겠어. 나라도 떠났을 거야. 부탁이 있어. 하준이한테 아빠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줘. 나아서 나가면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하준이 면회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 아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아직이라고 하면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도 함께 울었죠. 어떻게 할래? 모르겠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선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준이한테 물어볼게요. 아빠 보고 싶은지. 그날 저녁 선영은 하준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의외의 대답을 했죠. 아빠 아프면 누가 돌봐줘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 나도 아빠 돌봐주고 싶어요. 아빠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거예요. 아이의 마음은 어른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선영, 하준이와 함께 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준이는 아빠를 위해 그림을 그려왔죠. 해바라기가 활짝 핀 그림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경수를 만났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경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좀 빠졌지만 눈빛이 맑아졌죠. 하준아. 아빠. 하준이는 망설임 없이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수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았죠. 보고 싶었어? 우리 하준이.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하준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경수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해바라기네.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씨앗 줬어요.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 대단하다. 선영은 조금 떨어져서
부자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순이 다가가 속삭였죠. 저 모습 보니 어때? 모르겠어요.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천천히 가면 돼. 서두르지 말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경수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준이 데려와줘서. 하준이가 오고 싶다고 했어요. 나 정말 변할 거야. 약속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알아. 기다릴게. 돌아오는 길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 좋았구나.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나아지면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아빠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경수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죠. 하지만 곧바로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어요. 선영과 하준이도 아직 친정에 있었고요. 대신 주말마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죠. 경수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을 끊었고 상담도 계속 받았으며 무엇보다 하준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느 토요일 4사람이 함께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하준이는 자전거를 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지켜봤죠. 하준이가 밝아졌어. 경수가 말했습니다. 상담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예요. 나도 계속 받고 있어. 평생 받아야 할지도 몰라.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상담받기 시작했어. 선영과 경수가 놀라서 쳐다봤죠. 정말요? 응. 나도 내 문제가 뭔지 알아야겠더라. 왜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못했는지, 왜 문제를 외면했는지. 3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 할머니, 저 봐요. 하준이가 자전거를 타며 소리쳤습니다. 3사람은 손을 흔들며 응원했죠.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정과는 다른 가족이 될 수는 있을 거야.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불타버린 집은 다시 지을 수 없어도 새 집은 지을 수 있지. 경수가 덧붙였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준이를 위해서.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하준이가 뛰어왔습니다. 배고파요. 그래, 밥 먹으러 가자. 4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죠.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다음 주에 또 만나자. 네, 그때는 해바라기 가져올게요.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말수는 손주의 밝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이 가족도 다시 태양을 향해 얼굴을 들 날이 올 거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피어날 거라고. 불타버린 집의 제위에서도 새싹은 돋아납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시간과 노력으로 치유될 수 있죠. 무엇보다 사랑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준이의 해바라기처럼 희망을 향해 자라나면서 말이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